상큼하게. 본 방송은 주간 영화 보고 멤버픽 콘텐츠 추천 방송입니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레몬을 먹는 것 같았어. 처음에 본 방송은 상큼하게. 본 방송은 왜? 우와 성운 줄. 성우할까요? 아니요. 성우가 말이 그렇게 많으면. 네. 네. 너무 나갔어.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전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모를 맡은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뭘 맡았나? 자네 뭘 맡았나? 무직. 미국선 미로서 미선입니다. 네. 누가 때렸나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말이? 시작부터 갑자기 막 미선입니다. 미국 섬이로서. 그리고 네. 네. 또 소개하실 분이 있으신데요. 안녕하세요. 땜빵을 맡은 박 실장입니다. 땜빵. 오 적절하게 자기가 땜빵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네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면은 되게 멋있어지죠. 아 맞아요. 네. 부담이 덜하고 스스로도. 제가 좀 멋있습니다. 네. 내 컨셉이야. 따라하지 마세요. 네, 미모와 멋있음과 미국 선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방송하고 있는 저는 더덕이고요. 네. 네, 이번 방송은 앞에서 저희가 소개를 했다시피 특정한 영화 혹은 그런 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봤던 콘텐츠들 뭐 영화든 TV든 방송이든 책이든 상관없이 그냥 추천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러는 없고요. 이런 방송을 사실 전에 옛날엔 제가 했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항상 영화를 소개하고 한 30분 정도 텀이 있으면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막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 방송을 했었어요? 우리 했었잖아요 예전에. 원래 우리. 네, 우리가요. 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쵸. 이제 우리 원래 막 영화 한 2시간 얘기하고 이거 30분 얘기하려니까 미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포맷을 그냥 바꿔가지고 올 영화 얘기만 하고 그냥 가끔 특별편으로 뭐 넷플릭스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맞아요. 하긴 했었는데 이게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맞아.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재밌는 걸 보고 있으면 추천하고 싶잖아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소개하고 싶고. 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되게 좀이 쓰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이거 재밌네요. 이거 가끔 괜찮으면 한 번씩 해요. 네, 반응이 좋으면은 네. 이제 이렇게 또 해보려고. 매주 코너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고 하다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할 때도 재밌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끼리는 재밌었어요. 근데 방송하면서 이제 방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어요? 그거 재밌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네, 재밌었어요. 또 우리 스포일러를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네. 또 조금 부담이 없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영화 얘기가 조금 분량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온다든지 이게 집중도가 너무 그쪽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차원에서 그냥 잘랐죠. 한 5화 정도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번 주에 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뭘 갖고 오셨나요? 더덕님부터? 저부터요? 네. 제가 앞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일단은 스칼렛님부터 하세요. 저요? 네. 저는 되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뭘 얘기를 할까? 어떤 콘텐츠를 근데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그 소설 테마록을 다시 좀 보고 있거든요. 테마록은 이미 나온 지 엄청나게 오래된 테마로 언제적 테마록이에요. 테마록이 쓰여졌을 때 다들 태어났던 아기들이 지금 20대 성인 성인이에요. 아니 지금 테마록이 몇 년도에 나온 거죠? 테마록이 잠깐만요. 영화가 98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인기가 많았을 때잖아요, 소설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90, 한 5, 초중반에 나오지 6년도? 않았나요? 네, 그점이었던 네. 것 같은데. 테마록이 원래 하이텔 옛날 PC통신 시절에 그 하이텔에서 연재되던
건데 오컬트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류인데 그게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가 완전 댓글이 뭐 몇 개 달리고 조회수가 몇백만 뷰가 되고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 시절에 그 텍스트로 파란 화면에 흰 글씨로 사람들이 어. 읽던 네. 그러고 그게 93년도에 하이텔의 공포 SF란에 올라왔던 소설이었대요. 그리고 이게 몇 지금 년도에 나왔냐고 좀 93년도. 네, 네. 93년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93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부가 넘었대요. 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이거는 한 권이 아니에요. 시리즈로 한 20권 되고요. 네. 뭐 국내편,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묶음이 있고 이게 다 합치면 한 20권 좀 넘는데 이게 이제 권 단위로 했을 때 1,000만 권 이상 팔렸거든요. 네. 근데 1,000만 권이 솔직히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책으로. 그쵸.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지금은 숫자죠. 이제 그런 책이 팔리지도 않아요. 제 1,000만 기억에 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책상 속 있잖아요. 책상 안에 테마록 한 권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돌려보고 그리고 네. 너덜너덜해진 그 맞아요. 테마록이 계속 기억나요. 돌려보고. 네. 그리고 그때는 이 테마록 한참 유행할 때는 또 그 만화책이랑 책 빌려주고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대여점들이 유행할 때였죠. 대여점이 있을 때니까 대여점에서 책을 엄청 빌려다 봤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본 사람들은 엄청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천만이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훨씬 근데 더 많다는 그런 거지. 얘기도 있어요. 대여점이 없어진 이유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책을 안 사고 혹은 영화 비디오를 실제로 안 사고 대여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출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또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책을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여점이 있었던 시절이 더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지 않았나 막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록을 어릴 때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읽었다가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만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안 나고 주인공들만 이름만 이제 기억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지금 다른 제 나이 또래 분과 무슨 테마록 얘기를 하다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고 있는데 네. 역시나 너무 재밌네요. 그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제 테마록 세대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룬의 아이들이랑 묵향이라는 판타지 소설이 저 때는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랑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그 자기 시대 때 이때 유행했던 소설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뭔가 예를 들면 뭐 내 남자친구의 이야기 막 약간 귀연이. 귀연이 그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주로 대여점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너무 덥고 하니까 뭔가 무서운 게 땡길 때잖아요. 그래서 테마록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때도 이미 테마록이 나온 지 거의 20년 지났을 때인데도 재밌었으니까 재밌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이게 옛날 배경이기 때문에 그 시절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고 제일 다른 거는 스마트폰도 없고 막 기사를 스크랩을 하고 종이에서 카폰이 나오고 막 이래요. 공중전화를 막 찾아다니고 연락을 해야 되겠어. 공중전화가 어딨지? 주요 캐릭터가 네 명이 있는데 이 네. 네 명이 한 번 떨어지면 찾을 방법이 없어. 우리는 쉽잖아. 네. 전화하고 GPS 있고 없어.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약간 그쵸. 초능력이 있으니까 서로의 머리에다 이제 약간 텔레파시 주고 막 이런 거 있진 않아요. 그런 것도 뭐 있는 캐릭터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주는 그게 있는데 네. 그게 놀랍게도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대충 이해할 수 있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소품을 이용하는 그 스토리 점핑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전화가 생기고 컴퓨터가 있으면서 뭔가 이걸로 그냥 해결해버려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토리 점핑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뭔가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흡입력이 되게 높고 그리고 테마록이 다른 소설하고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했던 이유가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한 소설이거든요. 맞아요. 네, 주요 신부, 캐릭터가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급 되는 그 분 있잖아요. 현암. 그리고 이제 기공을 어떤 하는 현암, 아이가 준우, 있고, 예.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여자 한 명 있잖아요. 약간 승희. 능력 있는 영능력 예. 있는 그렇게 네 명이다 요 보니까. 네 명이 여자 현승이 이렇게 다들 약간 슈퍼 파워가 있어요. 네. 슈퍼 파워가 있고 퇴마를 하고, 그러니까 동양식 히어로물이라고 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엑소시즘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돼요. 퇴마를 많이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니까. 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음.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뭔가 아시안 동양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이제 세계편으로 나가면은 막 해외에 있는 애들을 이집트 만나지. 이런 쪽 나오기도 하고 맞아. 피라미드에 있는 무슨 그쪽에 그래서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국내편에서 이 스토리 캐릭터들을 잡고 이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해외편으로 가서 그 해외에 있는 다른 슈퍼파워들을 가진 애들을 만나고 네. 이렇게 확장이 돼요. 어벤져스네요. 네. 네. 그리고 혼세 말세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또 이거에 뭐 번외편도 있고 또 계속 이 세계관은 갖고 있고 이 작가가 계속 확장은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현재도. 네. 그리고 이 테마록이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 매력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무슨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쫙 있어가지고 1편부터 20편까지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 에피소드고. 그게 네. 영화로 나왔을 때는 어땠나요 반응이? 망했죠. 네. 누가 나왔죠? 안성기가 추상미. 나왔었어. 추상미, 승부로. 안성기, 신현준. 아 맞아. 아. 신현준이 그러면 현암. 현남 역할인 네, 거죠. 네. 영화가 그때는 98년도니까 VFX랄 것도 없었고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판타지를 좀 구현시키는 게 네. 어려워서 맞아요. 그때도 한국에서는 약간 판타지 블록버스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도 제작비가 되게 컸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이제 팬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죠, 영화가. 네. 너무 원작을 많이 약간 훼손 비슷하게 너무 나아가서 해석을 내가지고 원작자도 이 영화를 굉장히 안 좋아했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테마록이 그 영화를 이후로 2차 저작물이 없어요. 한번 그게 망한 케이스가 생기면은 이게 사실 새로 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네, 더 두렵기도 할 거고 더 팬도 많으니까 네.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조금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TV 시리즈가 어울리지 않나. 약간 슈퍼내추럴 슈퍼내추럴 그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슈퍼내추럴 네,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넷플릭스 시리즈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이걸 시리즈로 만들 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롯데 한번 해보세요. 신과 함께로 짭짤하게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기술력으로는 테마록으로 또 뭔가가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많이 네. 가지면서. 아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젊으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방송 듣는 청취자 통계를 많이 확인하는데 20대가 많아요. 20대가 되게 은근 많거든요. 네. 근데 20대 중에서는 또 이제 20대 초반이시라면은 사실 모를 거라고요. 20대들 중은 잘 모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름에 또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이런 소설들 은근 재밌거든요. 또 읽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이거 읽다 보면은 물론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진 않잖아요. 이게 그래도 소설이 무서운 장면이 많아요. 가끔 있으면은 약간 등줄기가 이렇게 쫙 소름 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건 저 지금 이북으로 읽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책을 막 이렇게 읽으면서 읽었는데 네. 지금은 이북으로 읽으니까 뭔가 새삼 이상한 느낌도 있어요. 카폰이 나오고 있는데 소설 안에서는 소설 안에서는 공중전화 못 찾아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재밌군요. 네. 네, 그래서 테마로. 테마록을 테마로. 말씀- 급추천 좋습니다.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어디 한번 어디 한번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아, 박 뭐냐 실장님 네. 출동. 저의 추천은요. 뭘까요? 저는 두구두구두구. 이제 사람들이 네. 가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영화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지금 요새는 너무 바빠서 영화 볼 시간도 별로 없고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영화 얘기를 저랑 할 때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곤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인생에 남는 영화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뭐 영화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제목은 프로메테우스. 리들리 네, 스콧? 리들리 네. 스콧 감독이고
주연이 누구였죠?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고요. 네. 주연은 아니고요. 네. 누미 라파스 네, 누미 라파스가 그 엘리자베스 쇼 박사로 나오나요?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오. 쇼. 전 봤어요 이거 영화관에서 봤어요. 아니 나도 봤는데 엘리자베스 쇼를 기억하시나? 아니 누미 라파스가 누구냐면요 바로 그분이에요. 밀레니엄 시리즈 있잖아요. 밀레니엄 시리즈의 그게 원작이 스웨덴이었나요? 네. 스웨덴 여자 주인공이 아. 바로 저분이에요. 네. 그걸로 이름을 알려가지고 이제 헐리우드에 입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프로메테우스 안 보신 분 있어요? 저요. 아, 에일리언 봤죠. 그 원작이요? 네. 네. 이게 에일리언 커버넌트도 봤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안 봤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세계관이잖아요. 네. 네. 저는 처음에 그 에일리언이 처음 나왔을 때 안 봤어요. 에일리언 자체는 제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괴수나 괴물들이 나와갖고 기계 같은 거 좀 그죠. 저 좋아하시면 SF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그 전에 작품들은 그런 뭐 사실 우주적이거나 기계나 뭐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제 같아요. 에일리언은 네. 거의 그냥 괴물 공포죠. 영화. 공포라고 분류를 많이 했죠 그쵸. 사람들이. 그쵸. 네. 네네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훨씬 더 좀 생각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네. 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고요. 일단 네. 우주로 나가서 좋아하셨구나. 저는 우주가 일단 나와야 돼요. 맞아, 네. 기억나네요. 네. 그때 SF 얘기 한참 하셨죠. 우주 나와야 되고 기계 나와야 되고 로봇 네. 나와야 되고 로봇 나와야 되죠. 네, 인간 나는 누구인가 나와야 네 되고.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는 그러면은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해요. 아, 네. 우주는 안 나갔지만 취향 네네. 저격이시. 그거는 SF니까. 약간 좋아합니다. 네. 약간 좋아하시고. 그래서 네. 네. 릴리 스캇이죠. 리들리 스캇이네요. 네. 역시. 리드 스캇. 그러네. 그것도 리들리 스캇이네. 이 작품을 간단하게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인간을 만든 생명체,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떠나는 우주선의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아. 그리고 그 우주선을 안에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승무원? 연구원들이랑 또 연구원이죠. 연구원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AI 로봇이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 사람도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로봇의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이 네. 좀 유명한 배우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클 패스벤더. 네, 마이클 펜스벤더. 아. 네. 거기서 진짜 연기 정말 연기가 쩔죠. 그 사람도 독일 사람 아니에요? 어,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컸어요. 근데 영국 사람인데 약간 독일계 게 좀 독일어도 그런- 하는. 네. 독일 사람이네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독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팩트 체크합니다. 마이클 패스벤더는 독일인 아버지와 북아일랜드계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태어나 아일랜드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국적은 아일랜드입니다. 패스벤더가 나오는 영화. 네, 기억이 그래서, 하나도 안 나요. 보셨다고 하지 네, 않았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저 얘기해 주세요, 박실천님. 네, 거기서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그 생명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은 그것과 어떤 관계로 인해서 태어났는지 창조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게 진짜 사실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앞에 에일리언 영화들을 안 봐도 전혀 무리 없잖아요. 전 1년을 안 보고 봤는데 너무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대학생이셨어요?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여보세요. 죽을래? 근데 약간 그래서 말인데요. 아까 뭐 에일리언 나왔을 때 이제 극장에서 못 봤다고 하는데 그거 다양하게 태어나시지도 않으셨을 때 70년대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개봉했을 때 안 봤더라도 이 영화를 그랬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 잘못했네요. 저는 원작 에일리언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원작 에일리언 이후에도 많은 에일리언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네.
근데 이걸 보고 찾아보게 됐고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프로메테우스는 거의 에일리언 시리즈랑 그냥 아예 따로 봐야 되는 수준이고 약간 프리퀄 정말 프리퀄이죠. 프리퀄이잖아요. 네. 예. 리들리 스콧이 네.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이야기를 갖고 그냥 하기에는 너무 뭔가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에일리언 시리즈를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그 인류가 기원을 찾으러 갔는데 기원 찾으러 갑니다. 찾아요? 이거는 스포일러입니까? 스포일러면은 기원을 찾긴 네, 찾죠. 찾습니다. 네. 네. 찾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얻게 되고, 네, 그게 지금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영화를 봐야 되는 이거 뭐 네. 스포일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스포일러 네. 한다고 해서 이 영화를 절대 이해 못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정말 봐야 되는 영화고 네. 한 번 봐도 사실 이해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영화를 이제 개봉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듣던 수업 교수님이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2012년 영화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본 아, 영화였거든요. 진짜요? 아 그래요? 네, SF 관련된 수업이었거든요. 또 마침. 아.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영화긴 하다. 네, 그분 너- 그 교수님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이제 저는 이제 영문학 쪽 전공이니까 네. 그런 거랑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서 수업 듣고 교수님이 너무 끔찍하시게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희 보고 해물탕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해물탕? 제가 그래서 아니요 저 못 먹겠어요 이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그리고 하필이면 비도 막 오가지고 여름에 비 오고 막 이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는데 왜냐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스산한 게 있어요. 스산한 분위기가 진짜 맞아. 장난 아니고 맞아.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보는데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약간 되게 어떤 컬처 쇼크가 되게 심한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음. 되게 좀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의 무서움 있잖아요. 소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박 시장님. 그냥 동안에. 단순한 공포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좀 더 숭고함이 있어요. 네. 숭고함까지. 네, 진짜 어. 진지해요 영화가. 네. 네. 저도 봤다니까요. 네, 커버넌트는 프로메테우스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냥 되게 가벼운 느낌이 가볍고 뭔가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에서 끝났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기 때문에 미선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개봉했을 때 이제 기존 그 옛날에 이제 그 에일리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냥 공포 영화였고 뭐 에일리언 2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임스 캐머런 만들면서 약간 액션 영화이었는데 완전 그냥 올락 영화들이었는데요. 이거 리들리 스콧이고 뭐 그 원본도 이제 리들리 스콧이었지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테마와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뭐 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조금 톤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기존의 에일리언 팬들이 이제 되게 많이 까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에일리언 커버넌트도 들어오면서 약간 균형을 못 맞추려고 약간 프로미티어스의 그런 테마를 조금 더 하려고 하면서 뭔가 공포 영화도 이렇게 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네. 아 저도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느꼈어요. 커버넌트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뻔한 그냥 에일리언 약간 유치한 느낌도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커버넌트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버넌트는 되게 일반적인 그냥 로봇이 인간에게 대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다 잘라버린 느낌으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니까 좀 아쉬웠고 물론 그것도 그거대로 따로의 재미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웠죠. 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 프로메테우스. 감사합니다. 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초로 불을 가져오는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갖다 준 신이죠. 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간이 쪼여지는 벌을 받거든요. 심장 아닌가요? 간입니다. 간인가요? 네. 둘 다 슬프네요. 이게 어떤 벌이냐면은 어떤 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니까 항상 어떤
상처가 나도 그게 다시 회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독수리가 와서 이 사람의 간을 쪼아 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간이 생겨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또 와서 간을 쪼아 먹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간은 원래 통증을 못 느끼는 내장기관이네.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 그렇군요. 팔이 아프겠네. 아, 간이 그렇죠. 아프다는 살이 거. 아프겠죠. 네, 찢는 게 아프겠네요. 네. 그런 프로메티어스 데모와 함께 제가 커버넌트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밀턴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밀튼? 밀튼? 밀튼이 뭐죠? 뭐예요? 거기 한국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 Paradise Lost 그 사라진 어떤 신라권이라고 하는 밀튼이 쓴 소설이 있어요. 그게 아. 모르는 게 없어. 맞아요. 이제 그게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간이 신에게 대항한 그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건데 신에게 대항해서 이제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은 게 낙원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잖아요. 존 그거와 밀턴이 쓴 관련된 신라관. 네, 그런 테마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 맞아요. 테마를 넣는 거는 근데 커버넌트 안에서 이제 인간보다는 약간 로봇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좀 더 많이 되어 있긴 한데 맞아요. 다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봤는데 얘기인데 커버넌트 원래 제목은 이제 Alien Paradise Lost였어요. 그렇구나. 신라관. 재밌네요. 네, 그래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더덕님의 지식에 왜죠? 분명히 소개는 제가 하는 거였는데 빼앗았어. 네, 설명은 더덕님이 다 해주셨어요. 어떡해. 여러분 이 방송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뭘 하든 더덕님이 네, 얘기해. 제목은 우리가 말하고 해설은 더덕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미선님 같은 경우는 말해도 그 제목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한국식 제목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영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더덕님이 없으면 이 방송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더덕님은 되도록 진짜 안 빠지시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더덕님 네, 저요. 뭘 죄송- 소개해 주실 죄송합니다. 건가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심각한 콘텐츠가 아니라 저는 되게 즐기는 거를 갖고 왔는데요. 갖고 온 거는 어떤 TV 예능인데 예능 제목은 굿피플입니다. 굿피플. 네. 왜 굿피플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TV 예능인가요? 네, TV 예능이고 이거는 채널 A라는 어떤 채널에서 만든 종편? 네, 종편이죠. 채널 A라는 어떤 어떤 채널? 채널 맞으니까요. 맞아요. 네, 뭐 사실 채널 A 방송은 처음 본 거거든요. 거기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본 적이 없는데 아, 이제 저는 티빙 어플을 쓰니까 아. 티빙 어플을 통해서 보긴 하는데 요새 인기가 많나요? 굿피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은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약간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이게 그리고 내용이 어떤 잠깐 내용이에요?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로스쿨 학생들 한 7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실제 로펌에 들어가서 이 로펌 안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뭐 과제도 받고 한 주에 뭐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과제도 받고 그거 과제를 해결하고 뭐 로펌 변호사들 자기들 멘토들이랑의 어떤 관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2명만이 이 로펌의 진짜 인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얘는 대학 아직 그 로스쿨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아.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런 막 경쟁 오디션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아니고 좀 되게 이게 제작진이 하트 시그널 제작진이거든요. 아. 그래서 물론 경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보는 또 패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널들이 또 이제 누가 이번 과제에서는 이겼는지 막 이런 걸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맞추면은 인턴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되게 과제들이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뭔가 되게 기본적인 법률적인 거에 처음 단계를 뭔가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뢰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의뢰인을 상담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의뢰인을 만나고 A라는 인턴이랑 B라는 인턴이 이 의뢰인의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를 이제 재밌겠네. 로펌 변호사가 보고 그거 갖고 이제 평가를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리고 되게 이게 신입사원 혹은 인턴인 분들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공감할 느끼는 것 게 같은 거. 공감할 거리들이 되게 많고 아. 뭔가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지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럼 거기에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지 않나요? 유명한 분들은? 패널들은 좀 나와요. 패널 그걸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 맞추는 패널들은 강호동 씨, 이수근 씨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나오고 또 이제 반대로 약간 변호계 쪽에 있는 변호사 쪽에 있는 변호계. 변호계 가끔 이렇게 재판 쪽에 있는 뭐 판사님 재판계에 계신 재판계에 계신 법조계에 계신 법조계 갑자기 법조계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어떤 뭐 아나운서 분도 있고 그분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통역하시는 라이머랑 결혼하신 분. 모르겠지만. 네. 안 안현모 씨도 나오시고 이렇게 막 이쁜 패널들이 분. 네, 이쁜 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전문가적인 성향도 가진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보면서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게 있는데 되게 보면서 재밌겠네. 네,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한 7화인가까지 나왔는데 한 번에 보기에는 사실 분량이 좀 많긴 해요. 한 화가 1시간 7화. 40분이거든요. 진짜 긴다. 근데 되게 집중력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와, 요새는 거의 진짜 다양한 리얼리티 관찰 예능이 많네요. 별게 다 네. 있네요. 그러니까요. 관찰 하다 못해 그런 걸 관찰하네. 네. 근데 아까 원래 그 인턴 2명만 뽑을 수는 있다고요? 7명 중에. 그러면 보상이 입사가 아니라 인턴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그렇긴 한데 입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뭐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나면은. 근데 얘네는 아직 변호사가 아니니까. 네, 로스쿨 로스쿨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마지막에는 없으니까.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 자격증을 일단 따야 되는 건데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로펌에서 취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거기 직원으로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팩트 체크합니다. 굿피플은 8명이 경쟁하여 단 2명만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큰 로펌인가 보죠. 실제 그 방송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좀 약간 유명해지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창천이라는 실제 로펌이고 거기 이제 있는 변호사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보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더덕님 충분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거의 하루가 25시간이 아니라 한 24시간이거든요. 240시간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아닙니다. 그지 콘텐츠를 8시간 보시고요. 네. 요즘- 방탄을 3시간 요즘- 쫓으시는. 요즘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네.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냥 예능이지만 저는 이렇게 막 예능을 사실 굿피플. 보는 편이 아닌데 이것만 거의 챙겨보는 수준이에요. 굿피플. 왜 굿피플 했지는 봐야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이사님? 우리 미선님은 오늘 뭐 얘기하실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네, 저희는 네. 사실 저희들끼리 잠깐 카페에 있었을 때는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언지를 해줘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분은 끝까지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아직도 고민인데요. 왜냐면 너무 너무 이상한 사람 보일까봐 그런 건데 이제 뭐 괜찮아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원 오브 댐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상한 사람 맞죠. 네. 근데 오늘 사실 엄청 까시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은 본인이 얘기 안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막상 얘기하면 별게 아닌 게 별거 너무 아닐 많기, 거예요. 아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넷플릭스 특별반인 줄 알면서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이제 한번 뭐 발음 미안하지만 그 병신 같지만 재미있는 그런 특별판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선 그리고 또 이거 약간 추천작이 아닌 게 되게 취향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서론이 길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저 약간 혹시 불법적인 영화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네. 근데 스트리트 걸스라고 하는데 혹시 뭐 넷플릭스에서 뜨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리즈라고요? 네네 그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인데요. 백스트리트 걸스. 네, 약간 백스트리트 보이스처럼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소 제목은 이제 주폭 아이돌이라는 주폭 아이돌?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저 주포? 봤어요.
아니 당신은 뭐야 도대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마피아 원래 그쵸. 마피아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당하거든요. 모든 걸 알아. 성전환 수술을 당해요. 너 도대체 그래서 뭐야? 아이돌이 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 해설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더덕한테 제발 더덕이 모르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걸 어, 한번 괜찮다, 만들어야겠다. 아, 지금 우리가 갖고 온 거 다 알잖아. 말 왜냐- 한마디만 왜냐면은- 꺼내고 제목만 꺼내고 이렇게 기분이. 이거 친구가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집에서 술 마시면서 노는데 내가 진짜 병신 같은 거 정말 누가 더 병신 같은 거 골라오기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딱 틀어봤어요. 근데 막 그 중에서 어떤 거 있었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뭐 막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가파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넷플릭스에 미친 애니메이션 많아. 네, 근데 이거가 이제 한 2위 정도 했거든요. 아, 우리 진짜? 네 명이서 서로 순위도 매겼거든요. 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미선님이 더듬거리면서 얘기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거예요. 그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요약만 할게요. 일본 야 얘기 좀 하게 좀. 네, 얘기해요. 아직 시간 좀 있어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마피아나 이제 뭐 일본 마피아인데 이제 야쿠자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실수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버스는 약간 여자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아이돌로 이렇게 데뷔하는 거예요. 네, 더덕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죠? 어떤 일본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 야쿠자 조직 이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 한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보스한테 미움을 사요. 그래서 보스 제발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보스가 대신 너네를 용서하는 대신에 내가 하는 조건을 따라라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다 미치셨네. 그러니까 왜냐면 야쿠자 보스 생각했을 때 요즘 돈거리가 뭐가 되냐면은 아이돌이 돈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아이돌이 되라 이래가지고 아이돌이 돼. 진짜 네. 네,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이뻐져. 여자가 돼서 이뻐져가지고 아이돌이 되는데 속은 야쿠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미친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싸구려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되게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고. 제목이 뭐라고요? 백스트리트 걸스 주력 백스트리트- 아이돌이요. 음. 근데 사실 그래서 약간 주연적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그리고 이제 댓글 보면은 다 병맛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사실 항상 그러니까 뭐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진짜 영화네? 아니 드라마네? 사람 나오는? 그 라이브도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 있는 거 애니메이션 있어요. 넷플릭스는 이게 뭐가 좀 유명한 그런 내용인가 보네 일본에서는. 사실 그 설정을 얘기 들었을 때 하는 반응은 이제 볼 때 하는 반응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막 듣고 막 너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더 이상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대로 거의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막 들었을 때 이제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상하다 진짜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후자입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어이 없으면서 왜 이런 거 보고 있지 하면서도 계속 이제 봐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재밌네. 다 봤어요? 네, 오. 뭐 짧아요. 네, 10회 있고 이제 뭐 다 한 20분. 전 지난번에 그 미선님이 넷플릭스 추천 방송에서 렛츠고 얘기했잖아요. 어그레시브 어그레시브 렛츠고. 렛츠고. 그래서 그거 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병맛이던데. 근데 거기는 완전 회사 다니면서 이제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네, 있고요. 예. 이거는 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마이너틱하고 저는 1화 보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넘겼어요. 하지만 알고 되게 주향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안 하고 뭔지. 이게 뭐라고 아니 아까 저 카페에서도 정말 계속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방송하기 전에 각자 뭐 소개할지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저희가 이거를 편집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지금 동안에도 한 5분 동안 서론을 말했잖아요. 네 뭔지 얘기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그걸 듣는 동안에 언제 시작할까? 도대체 뭘까? 성인물인가?
어차피 이걸 통해서 재밌겠네. 예, 오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취자들은 미선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오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재밌네요. 제가 네. 꼭 한번 그것도 아니, 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편만이라도 볼게요. 신선하네요. 야쿠자가 성전환해서 아이돌 데뷔라니.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댓글 다신 분 한 분 얘기. 네 댓글 저희가 이번 방송에 한번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네, 저희 이번 팟빵에서 어벤져스 편 최근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끼리도 되게 이거 뭔가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언급을 오랜만에 댓글들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처음 그 어벤져스 댓글 달아주신 분이 살만하다는 이라는 분인데 처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노스 논리대로면 실업률이 높은 어벤져스를 보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타노스 논리대로면 실업률이 높은 도시를 반을 죽이거나 모두 죽이는 것 같아요. 핌 입자로 사람들을 줄이고 자원을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의 자원이 모자란다는 상상은 어렵지만 지구 자원 고갈의 재앙이 타노스라면 살아있는 모두의 힘을 합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정도에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드풀이 스칼렛 요한슨을 찾아가서 제레미 레너보다 몸값을 줄여서 받도록 설득하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 댓글이 이 템포를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했던 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제 거거든요. 생각에는 저희 방송 들으면서 댓글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타노스 논리대로라면은 실업률이 높은 도시를 반을 죽이거나 모두를 죽이는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미선님이 그 어떤 동네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무슨 다 죽인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너무 도시가 휑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높은 도시는 그냥 다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이제 다른 부분도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메모장을 켜시고 쭉 썼다가 한 번에 붙이신 느낌. 네. 같이 방송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어벤져스 결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거 방송에 소개하자 했던 건데, 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달아주신 게 저만의 결말로 생각해둔 것은 엔드게임은 초반에 죽어가는 토니 스타크의 꿈인 것 같아요. 토니 스타크가 처음에 이제 거의 우주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다가 캡틴 마블이 와서 구해내는데 이분 살만하다는 님의 말은 이때 토니 스타크는 죽었고 그때 토니 스타크가 꾼 꿈이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영화 전체적인 내용이다. 네. 그러고 토니 스타크는 잠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진짜 약간 그럴 그렇게 수 해석할 수도 있겠다. 있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네.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리고 오랜만에 거너스 코네션님도 또 이 어벤져스 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 댓글 좀 재밌어요. 미선님의 전면 특허인 눈치 없음을 토니와 페퍼 사이에서 보여준 스파이더맨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미선님의 눈치 없음. 전매 특허예요 이제. 네, 전면 특허라고 합니다. 저도 굳이 애착을 가지는 캐릭터를 말씀드리자면 선과 악의 중간 어딘가에 있던 로키와 네뷸라입니다. 로키는 토르와 벌이는 예능감이 탁월했고 네뷸라는 가오갤 멤버들의 개그 공세에 정색을 하며 맙소사하고 고개를 젓는 모습과 선한 본능을 스스로 깨우쳐가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지조님 대신 박 실장님이라 이게 주정보의 엔드게임 가망 없음이 아닌 이 되지는 않겠죠? 주정보 포레버라고 하셨습니다. 거너스 코넥션님. 뭐지? 약간 이거 데스노트 살생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또박. 댓글 감사합니다. 무서워. 건스 코넥션님 조심하세요. 정말.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로키하고 네뷸라를 언급한 게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은근 근데 로키는 확실히 인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로키는 팬이 많아요. 네. 뭔가 특이하잖아요. 그 포지셔닝 자체가. 그리고 걔가 그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영화 내에서. 맞아요. 그래서 귀여운 면이 있어. 네. 사실 모든 화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 모든 화의 근원이지. 로키 이 자식 때문이지 이거. 초반 시작이. 맞아요. 토르가 막 동생인데 이 새끼를 아우 죽일 수도 없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참. 야, 우리가 이렇게 어벤져스 얘기를 하다니 웃기네요 그것도. 지금 또 제가 발견한 건데 스칼렛님 옷이 지금 마블
어벤져스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 옷은 어벤져스 방송 때 입고 오셨어야죠.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입은 거라. 아. 네, 마블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서 구매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요. 트루 팩트를 원하시면 팩트대로 얘기 드리면은 아는 네.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잠옷을 입고 뺏어 왔습니다. 네, 굉장한 트루팩트네요. 내가 괜히 물어봤어.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한 것도 아니야.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근데 뺏어 왔나요? 그 다음 날 그냥 입을 옷이 없어서요? 네. 언니 맞죠? 네, 언니입니다. 그렇군요. 언니 잘 지내니? 진미 언니 들리니? 같이 아는 분이거든요. 네, 저도 아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는 것 같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방송은 다양한 콘텐츠를 추천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남았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개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근황 토크. 그냥 얘기하고 토크? 싶은 게 있나 봐요.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건 딱히 없는데 뭐 시간도 남고 하니까 우리 방송 시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어서 뭐 더 추천할 거 있을까요? 뭐 요즘 나온 영화들 중에서 뭔가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거 좋아요. 뭐. 네. 이런 토크 아이디어가. 주- 맞아. 우리 맨날 이런 얘기했잖아. 근데 네. 그치? 네. 요새 영화가 많이 없어요. 저 기생충. 네, 기생충은 뭐 저희 당연히 기생충 녹음할 거고요. 네. 네. 저는 그리고 알라딘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The 알라딘이 whole new world.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음. 제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기대를 안 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나왔던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대요. 진짜요? 그 얘기는 미녀와여서부터 더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친구 그래서 피셜이긴 하지만. 친구 필절이긴 한데 지금 그리고 되게 예매율도 높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되게 잘 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 무슨 디즈니 또 무리수 뒀구나 막 지니가 너무 충격이었지. 지니가 너무 충격이다 막 이랬는데 그래도 막 알라딘 그거를 재밌대? 밀어붙인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본 사람들 말로는 저도 사실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알라딘. 네. 알라딘 볼까요 우리? 알라딘 좋을 것 같아요. 알라딘이 그리고 몰랐는데 가이리치 감독이 감독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은 점점 되게 다른 게 아니라 가이리치라서 약간 디즈니? 이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셜록 홈즈로서 이미 되게 맞아. 이상한 행보를 걷긴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가이리치가 디즈니 알라딘? 맞?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이러다가 있어요. 나중에 드니빌레브 네. 그 사람도 막 디즈니 실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안 어울리긴 하네요. 덤보 나왔죠. 네, 나왔어요. 팀버튼. 덤보는 그거는 좀 지나갔. 네, 약간 망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죠. 음. 생각보다 팬이 덤보가 안 맞았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코끼리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나 봐요 사람들. 그 이유일까요? 근데 덤보는 제 친구가 덤보 짱팬인 애가 있어가지고 또 걔는 2번 봤거든요. 근데 걔도 얘기하기를 사실 덤보 팬이니까 봤지 그렇게 재밌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네, 제 주변에 네. 디즈니 팬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거 뭐 제가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데니 디비톤도 나오고 이제 막 키드도 나오고 팀 버튼도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90년대 나왔으면 아마 핫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죠. 음. 약간 한물간 배우들, 한물간 감독들의 조합이긴 하죠. 하지만 디즈니가 사실은 돈은 많긴 한데 아직 그런 작품성 있는 감독들을 자기들 영화에 실사 영화에 만들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 영화 감독들은 소재적으로 쉽지 않죠. 그걸 이제 앞으로 폭스로 풀겠지. 네. 그런 감독들은 그리고 디즈니 타이틀이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네. 그게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면 뭔가 자기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좋진 않아서 돈으로서는 좀 땡기지만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급전이 좀 필요한 감독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이리치도 사실은 아서왕 망해가지고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서왕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되게 잘 본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팬들이 음. 많더라고요. 아서왕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음. 한국에서는 근데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그쵸. 그때는 시기도 좀 잘 못 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개봉을 하긴 했지만 되게 관자체를 많이 안 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더왕. 네. 우리 그래서 알라딘도 보고 싶네. 알라딘은 개봉을 했죠 벌써. 네, 개봉을 했고 지금 거의 예매율이 어벤져스가 이제 원래 높았잖아요. 어벤져스 다음으로 해가지고 약간 어벤져스 내리면 자연스럽게 1위가 될 것 같아요. 외화 1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네이버 선거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라이언 킹 잘 될까요? 개봉하거든요. 실사로. 라이언 7월 달에. 킹 글쎄요. 근데 정글북이 어땠었죠? 정글북 나빴나? 정글북 잘 됐죠. 괜찮죠. 됐었죠? 우리 같이 봤잖아요. 네, 같이 봤었죠. 그때 신기했었는데 네. 라이언 킹 모르겠네요. 근데 라이언 킹도 노래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원래 원작 노래가. 근데 라이언 킹도 노랫발이지. 네, 노래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잖아요. 라이언 킹 그리고 은근히 팬이 많은 게 이미 라이언 킹은 뮤지컬이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뮤지컬을 동물들 많이 나와서 애들도 많이 볼 거고 라이언 음. 킹을 어렸을 때 봤던 저와 저 또래 나이 또래들의 어른들도 사실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영화를 보는 거는 처음인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글북만 해도 주인공이 모글리가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많이 봤던 건데 네. 거기는 뭔가 실사 꿀 같은 동물들만 나오는 실사 동물들이 네. 진짜 사자같이 생긴 그냥 사자 동물의 왕국 같은 애들이 그냥 영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쇼독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디즈니니까 잘할 수 있을 한번 것 같습니다. 노랫발이 클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미 나오는 거잖아요. 토킹 애니멀 영화들은. 근데 그게 약간 많죠. 실사로만 사실 그쵸. 실사도 아니죠. CG VFX로 만든 실사로 나오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실사는 아니지, 그지? 네. 기생충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확실히 굉장히 벌써부터 되게 기대하고 있죠.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네. 뭐 깐느에서도 되게 호평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봉준호가 한국 영화 만든 거 오랜만 아닌가요? 설국열차 이후면 한국 영화요. 한국 영화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한국 배우들이 제대로 한국에서 연기하는 한국 영화. 아, 옥자하고 설국열차예요. 뭐 그렇긴 어쩌 한데. 생각 못했네. 네, 옥자랑 설국열차 이렇게 외국 배우로 한국 배우 섞어서 이런 식의 영화들을 지금 마지막 2개를 했고 이제 뭐 예전에 살인의 추억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한국식 한국 영화를 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다. 이번엔 누가 투자했죠? 제가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우리 준호가 잘하더라고. 그렇게 좀 투자해달라고 해줘가지고 이번 투자 배급이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 CJ 간만에 CJ가 힘을 썼네요. 요즘 너무 죽쓰고 있어가지고. 예, CJ 배급 CJ네요. 제작비 150억. 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제작한 한국 영화이자 7번째 작품. 지금 깐 일곱 번째? 경쟁 7번째 작품. 깐 경쟁으로 가 있고 5월 30일 개봉입니다. 네. 깐에서 수상하려나 경쟁작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주 돼봐야 알겠네요. 어디서 봤더니 틸다 스위튼이 마스터피스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군. 궁금하네요. 네. 네. 사실 이 말로는 저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도 참고로 못 봤고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선 그래도 플랜터스에게 제일 재밌게 봤던 것 어떤 같아요. 거? 플란더스에게 플라나스에게 발음을 좀 또박또박. 영어로 얘기했지 방금. 아니 한국어로 얘기했어요. 어차피 플랜더스는 위치라서 플란다스가 위치예요? 네. 벨기에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플란다스예요? 네. 네. 그거 원작 애니메이션 자체가 일본 애니메이션 그거 내용 자체가 플란더스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 나온 거기 주인공 잠깐만 키우는 플란다스의 개잖아요. 개가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타이틀을 따라와 가지고 만든 게 플란더스의 개 영화 한국 영화예요. 혼동이 엄청 많이 오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플란더스는 위치 이름이기 때문에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을 한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인 거 몰랐어요. 저도. 플란다스에게도 재밌었어요. 그거는 플란다스에게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되게 선물 같은 조그만 영화라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영화 뭐 다른 그건 영화 뭐 지금 악인전이 뭐 개봉해가지고 뭐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녀하고 재개봉하는 영화들이 몇 개 있고요. 아 그녀가 파네미로, 재개봉해요? 파네미로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녀가 혹시 네. 스칼렛
스칼렛 요한슨이 워낙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나 저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스칼렛님도 인기 많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방송은 되게 갑자기 마무리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자, 이런 이런 거 하실래요? 우리 이렇게 종종 그 각자 추천하고 요즘 영화 얘기도 하는 것도 해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너무 뭔가- 영화만 딱 얘기하고 헤어지는 느낌이 있어. 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저희는 좀 방송이 주간 영화 보고 있고 딱 한 편만 얘기를 하니까 물론 우리가 그 한 편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건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보고 싶어했던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영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혹은 그런 콘텐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말 못하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한 편은 영화하고 한 편은 이렇게 하고 원래 그렇게 했었. 아, 근데 그렇게 또 논의해 근데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기에는 또 분량의 문제가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간 영화 네, 쉽지 보고입니다.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네. 네, 일정적으로 뭔가 다양하게 코너를 만드는 팟캐스트도 많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어쨌든 좋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